여러분, 오늘은 아주 따뜻한 기억 하나를 먼저 떠올려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사 살면서 결과가 가장 안 좋으면 힘들었던 어쩌죠? 순간, 더 괜찮을 이상 거예요. 못 의사 버티겠다 선생님이 싶었던 그 잘해주실 거예요. 순간, 그래도 그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말 한마디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이상하게 버틸 수 있었던 그 경험. 그 사람이 지금도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이런 경험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말없이 반찬을 만들어 문 앞에 놓고 간 사람. 그 반찬 뚜껑을 열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진짜 남는 사람은 처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끝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 특징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두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내 곁에 진짜 남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둘째, 내가 과연 누군가에게 끝까지 남는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5살 강명자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명자 씨는 젊은 시절 정말 사교적인 분이었습니다. 동네 부녀회장도 하시고 자녀 학교 운영위원도 하시고 각종 모임에서 항상 중심에 계셨습니다. 주소록의 연락처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꽃을 들고 과일을 들고 위로의 말을 건네며 찾아왔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더 줄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병문안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도 끊겼습니다.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었지만 실제로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명자 씨는 그 적막함 속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관계들이 얼마나 얇고 가벼운 것이었는지를. 그런데 딱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매주 화요일마다 왔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강명자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또 한 명은 뜻밖에도 강명자 씨가 그리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같은 아파트 이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매주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강명자 씨는 말합니다. 평생 알고 지낸 수백 명의 사람들보다 그 2명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그 2명 덕분에 남편의 병간호를 버텼다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감정의 기복이 적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을 돌봐줄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곁에 있으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좋다가 내일은 이유 없이 차갑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최고의 친구처럼 굴다가 기분이 나쁘면 아무 이유 없이 퉁명스럽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 사람의 감정 날씨에 따라 내 하루가 좌우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항상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로 끊지도 못하고 억지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2살 박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순희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 다니며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쁠 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나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박순희 씨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지만 언제 또 변할지 몰라 항상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긴장감이 30년 동안 쌓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아프고 나서 박순희 씨도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날 에너지가 없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30년이 진짜 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서로에게 익숙한 습관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반면 또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항상 같은 온도였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같은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도 곁에 있는 진짜 친구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폭풍이 지나도 끄떡없는 항구와 같다. 기복 없이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항상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나고 나면 항상 기가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오늘 당장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항상 지치는 사람의 연락을 이번 한 번만 정중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두 번째 특징,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말을 듣습니다. 위로의 말, 충고의 말, 걱정의 말. 그런데 그 말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한 말이 비수가 되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힘들다고 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이랬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나은 편이에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더 힘든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들이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 고통을 최소화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제가 진작에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힘든 사람한테 충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힘든 사람한테는 그 충고가 비수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귀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69살 윤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미경 씨는 자녀 문제로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까지 생겨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여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그 사업은 아니라고 했잖아.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 집은 있잖아. 우리 사촌은 집도 없어.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해야 해. 교회 나와봐. 윤미경 씨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외로웠다고 합니다. 아무도 진짜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윤미경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충고도 없었습니다. 비교도 없었습니다.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윤미경 씨는 그 친구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고 나니까 조금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충고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말로 가장 깊은 위로를 건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기 위해 듣는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해하기 위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배신감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자기 것처럼 소중히 간직합니다. 그 신뢰가 쌓일 때 진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당장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주변 누군가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충고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그냥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정말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적절한 거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절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너무 멀면 관계가 식어버립니다. 그 적절한 거리를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곁에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고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이른한 사 이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명자 씨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후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종류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매일 전화했습니다. 매일 찾아왔습니다. 어디 가자, 뭐 먹자, 사람들 만나자 하며 이명자 씨가 혼자 있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혼자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이명자 씨는 그 친구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명자 씨가 연락하면 달려왔습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기다렸습니다. 올 때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이명자 씨가 울면 같이 울었습니다. 이명자 씨가 웃으면 같이 웃었습니다. 이명자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 덕분에 살았다고, 적절한 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지할 수 있었다고. 오늘 당장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힘든 사람에게 연락할 때 이렇게만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많이 힘들겠다.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 기다림이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네 번째 특징, 조건 없이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것보다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질투심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이 잘 될 때 질투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것을 누르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느냐가 그 관계의 진짜 깊이를 보여줍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 좋겠다 하면서 금방 자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니면 그래도 조심해야 해 하며 걱정을 앞세웁니다. 아니면 어쩜 이렇게 운이 좋아하며 운으로 돌립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기쁨을 자기 기쁨처럼 함께 기뻐합니다. 더 자세히 물어봅니다. 전주 안산구에 사시는 68살 최경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경숙 씨는 60대 중반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실력이 늘어서 동네 갤러리에 전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어떤 친구는 근데 그림이 팔리기는 하겠어 하고 걱정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도 젊었을 때 그림을 배웠었는데 하며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언제야? 나 꼭 갈게. 어떤 그림이야? 보여줘봐. 전시 당일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한 작품 한 작품 앞에 서서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면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 내가 자랑스러워. 최경숙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 하나 때문에 그 전시가 평생 기억에 남는다고. 그리고 그 친구가 있어서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조건 없이 기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주변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더 자세히 물어봐 주십시오. 그 사람의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평생 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5번째 특징,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진 것을 느낄 때 그 변화가 얼마나 무섭고 허탈한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사람이 변할까요? 대부분 이해관계가 달라질 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달라질 때, 내 사회적 위치가 달라질 때, 내 건강이 달라질 때, 그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4살 오병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철 씨는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쳤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해도 바빠서요 하며 끊었습니다. 오병철 씨는 말합니다. 그때 처음 알았다고. 그 많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 힘든 시간에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망할 때도 똑같은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어때? 밥은 먹고 있어? 이 짧은 말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6번째 특징,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먼저 연락하기가 두려워집니다. 혹시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혹시 바쁜데 방해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먼저 연락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로 기다리다가 관계가 식어버립니다. 그렇게 멀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도 그 사람이 먼저 전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밥은 잘 먹고 계신가요? 별일 없으신 거죠? 이 짧은 말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65살 한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정수 씨는 코로나 시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무거웠는지 그 시간 동안 먼저 연락해준 사람이 딱 2명이었습니다.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한정수 씨는 말합니다. 그 2명이 없었으면 그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금 당장 문자를 보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5글자면 충분합니다. 그 5글자가 평생의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7번째 특징, 내 결점을 알면서도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점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면,
때로 이기적인 면, 상처받으면 상처를 주는 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부드럽게 참을성 있게 예심 있게. 그 가면을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가면을 쓰고 나면 얼마나 지치는지. 진짜 곁에 남는 사람은 그 결점을 알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못난 모습을 봐도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편안함, 그것이 진짜 관계의 증거입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78살 김복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복순 씨는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셉니다. 젊었을 때 그 성격 때문에 많은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 앞에서 성격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지기 친구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급한 성격이 나와도 고집이 나와도 그 친구는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때로는 야, 또 그 성격 나왔네 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김복순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 앞에서만 진짜 나로 살 수 있었다고. 가면을 벗어도 되는 그 편안함이 40년을 함께하게 했다고. 내 결점을 알면서도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감정의 기복이 적은 사람. 둘째,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 셋째, 적절한 거리를 지키는 사람. 넷째, 조건 없이 기뻐해주는 사람. 다섯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여섯째,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일곱째, 내 결점을 알면서도 곁에 있는 사람. 이 7가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한 사람이 떠오르셨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곁에 끝까지 남을 진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용건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해보십시오. 그 전화 한 통이 그 사람에게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특징이 나 자신에게도 해당됩니까? 나는 감정의 기복이 적은 사람입니까? 나는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까? 나는 적절한 거리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조건 없이 기뻐해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나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까? 나는 상대방의 결점을 알면서도 곁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인맥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백 명의 연락처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한 명. 내 결점을 알면서도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 한 명. 그 한 명이 100명의 지인보다 값집니다. 7가지 특징 중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의 번호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 오늘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기. 2번 누군가의 이야기를 충고 없이 끝까지 들어주기. 3번 내가 기뻐해줘야 할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4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누군가를 대하기. 5번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6번 먼저 연락하기 두려운 사람에게 오늘 용기 내어 문자 보내기. 7번 내 주변 사람의 결점을 그냥 받아주기.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곁에 남고 싶고
누군가가 곁에 남아주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조금씩 더 좋은 사람이 되어 갑시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